원수를 좀 봅시다. 우리 그 10페이지에 보면은 뭐 특강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 그 개념원에 보면은 여기는 고1 2학기 내용이야. 수화 내용. 그래서 혹시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곱의 법칙, 그 다음에 단수 순열, 단순 조합 뭐 이러한 내용들 했던 거지. 아이고 들어오셨네 드디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거는 뭐 고1 때 내용이니까 그냥 혼자 한번 쭉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이제 확률 통계 부분에서 공부해야 될 거는 몇 페이지냐면은 16페이지부터. 그래서 원순열. 오늘은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거고 혹시 뭐 수화 부분에서 좀 겹치는 너희도 까먹은 내용 있으면 그때그때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원순열을 할 건데 원순열. 단순 순열은 이미 배웠어. 수화에서. 원순열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야. 서로 다른 것을 원탁에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원형에 원탁에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열이라고 하는 거, 수화에서 배웠던 순열은 뭐였냐면 순서가 있는 나열이지. 그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고1 때 순열의 기호는 이거였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거지. 배열까지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순열의 개념이었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 그게 NPR의 개념이었는데 얘는 뭐냐면 그 순열 중에서도 근데 유독 원탁에 배열하는 거야. 원탁, 원형 모양의 배열할 때의 개수지. 그럼 여기서 문제점을 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이런 거야. 만약에 4명을 내가 원탁에 배열할 거야. 이제 A, B, C 이렇게 4명을 배열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랑 만약에 똑같은 원탁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배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A가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B 오고 여기 C 오고 여기 D 오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이 두 가지 경우가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일까 그치?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B 앉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D 앉았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A를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B 앉았고 왼쪽에 D 앉았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A가 마주보는 애는 C잖아. A가 마주보는 애는 C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같은 놈이라는 거지.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존재하지?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4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직순열이라면 그 원순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단순 순열 있지? 그 단순 순열을 뭐라고 하냐면 직순열이라고 해. 그런데 그 직순열하고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원순열을 설명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어. 2가지 방식.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책에 있는 방식이야. 뭐냐면 얘를 마치 직순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먼저. 그러면 서로 다른 4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겠지. 4팩토리얼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중복 카운팅이 된 게 있다는 거지.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딱 같은 경우지. 그렇지? 그러니까 4가지가 모두 한 경우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경우를 제거해주는 중복 카운팅이 된 거를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3팩토리얼이 되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 직순열로 출발해가지고 얘는 개념 방식이 뭐냐면 직순열에서 출발을 해서 중복된 거 제거지. 중복 제거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우리 지금 개념 원리 책에는 2번째 방식은 설명 안 했지만 근데 다른 책에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설명이 있다는 거지. 2번째 방식은 이런 게 있어. 뭐냐면 A, B, C, D를 원탁에 배열할 거야. A, B, C, D를 원탁에 배열할 거야. 그러면 이 A, B, C, D라는 4명이 있는데 먼저 A를 먼저 배열해볼까? A가 먼저 이 4개의 의자가 이렇게 앉아 이렇게 있는 원탁이 있는데 A를 먼저 배열할 건데 A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4가지가 아니야? 4가지가 아니지? 왜냐면 어디를 들어가도 지금 빈 원탁이야. 빈 원탁이기 때문에 A가 들어갈 때는 가지수가 어디를 들어가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A가 들어갈 때는 몇 가지가 되냐면 1가지가 돼. A가 들어가는 순간은 1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A가 딱 자리를 잡았어. 그치? A가 만약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나머지 3개의 자리는 의미가 달라. 이제는 같은 자리가 아닌 거야. 그렇잖아. 지금 만약에 이 자리야. 뭐 A를 뭐 정말 싫어할 수 있잖아. 나는 A만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밥맛이 떨어져. 그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각 자리마다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나머지 BCD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3팩토리얼이 나오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1, 3명 방식은 한 명 고정이지. 그러니까 한 명을 고정하는 거야. 한 명을 고정한 다음에 직수절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개념 원리는 첫 번째 방식, 요 방식만 설명이 돼 있지.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면 공식이 나와. 일반화시키면 공식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n명을 원탁에 배열해. 그러면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른 n명을 배열하는 거. 직수열처럼 계산한다면 n팩이 되겠지. 근데 여기 중복 카운팅 된 거를 제거해 줄 건데 얘는 같은 게 몇 개 있냐면 당연히 n개 존재한다는 거야. 지금 4명일 때는 4개 존재했지. n명일 때는 n개 존재해. 그래서 원순열의 공식이 탄생하는데 걔가 바로 뭐냐면 n-1의 팩토리얼이야. 그게 바로 공식인데 이 원순열 기본 공식은 이걸 누가 못 외우겠어. 틀리는 학생이 거의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예시 문항 하나 볼 텐데 필수예제 1번 이런 거 볼까? 필수예제 1번 이런 거 가져가. 워밍업을 한번 해보면 필수예제 1번 보면은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5명 있는데 원탁이 앉아. 8명이 원탁이 안 된다는 거잖아. 8명이 원탁이 앉을 건데 1번은 뭐냐면 여학생 이웃이야. 1번은 여학생 이웃이지. 우리가 수하에서 이웃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이웃하는 거는 하나로 묶었지. 하나로 묶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학생을 동그라미라고 볼까? 여학생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지금 남학생 5명 있는데 X라고 하고 이렇게 총 8명 있는데 여학생은 이웃해야 돼. 그러면 이 세 명을 하나의 묶음으로 놓는 거지. 그러면 마치 몇 명인 것처럼 남학생 5명에다가 마치 6명 배열하는 것처럼 6명을 원탁에 배열하니까 6명을 원탁에 배열할 때는 하나 뺀 다음에 그렇죠. 직순열과 비슷한데 하나 빼서 팩토리얼 붙여주면 되니까 먼저 이 이웃하는 경우는 걔를 한 명으로 취급한다면 5명이 되는 거지. 6명이 되는 거지. 미안해. 6팩토리얼 6팩인데 5명에다가 근데 거기서 하나 빼야 되지. 미안해. 5팩이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5팩이 되지. 5팩토리얼.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 끝난 게 아니지. 지금 내가 한 거는 뭐냐면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배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끼리 안에서 당연히 자리 바꿔 하는 거. 3팩토리얼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1번 답은 이거야.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하기 얘 120이고 얘는 6이니까 720. 가볍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2번은 뭐냐면 2번은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근데 수하에서 이거 배웠었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지. 수하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근데 이웃하는 거하고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거의 여사건, 여집합을 구하면 요놈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3명이 있는데 일부만 이웃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수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웃하잖아. 여학생들이 절대 붙으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일부만 붙어있는 경우지. 일부만 붙어있는 경우는 이웃하는 경우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를 뒤집으면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거를 뒤집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이웃하지 않는 거는 그래서 수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웃하지 않는 거 요거는 전체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라 그럼 안 된다고 했어. 왜냐면 일부만 이웃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썼냐면은 이웃해도 되는 거.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배웠지. 이웃해도 되는 거.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워놨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했냐면 걔를 칸막이로 썼지. 수화에서 배웠던 거 까먹었네 혹시? 그럼 봐봐. 바로 이걸 봤을 때 여학생들이 이웃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는 먼저 뭘 해야 될까? 이웃해도 되는 놈은 남자들이잖아. 이 남자 5명을 먼저 배워야겠다는 거지. 이 남자 5명을 이 5명을 여기다가 셋, 넷, 5명 먼저 배열할 거야. 그럼 남학생을 이 원탁에 배열하는 거 5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5명을 빈 원탁에 배열하는 건 몇 팩? 4팩토리얼이지. 원순열이니까. 맞지? 이웃해도 되는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는 거는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될 거야. 그럼 여기 남학생들의 배치가 완성이 될 거고 이웃해도 되는 이 남학생들을 이제 칸막이를 쓸 거지. 이 틈 사이에 여학생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 5개의 공간 중에서 3개를
택해야지. 이제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는 5p3 4 팩토리얼 곱하기 5p3 요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이렇게 되겠지. 이때 얘들아 원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학생이 들어가는 순간은 원탁이 아닌 거지. 다 남학생의 자리가 배치가 돼 있잖아. 그런 모든 자리가 다 의미가 다르다고 그때는. 빈 원탁에 들어갈 때만 원순열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답이야. 4 팩토리얼 곱하기 5p3 4팩은 24 24에다가 24 곱하기 5, 4, 3이지 60 곱하기 24라면 답이 되겠네. 그래서 1440까지 가장 뭐 기본적인 문제고, 특히 근데 원탁의 이웃하는, 그러니까 원탁에서 지금 문제같이 이웃하는 거라든지 이웃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아주 잘 나와. 혹은 뭐 누구든 마주본다 이런 유형이라든지 내신 문제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근데 2번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원탁은 유자의 너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라든지 합평이라든지 많이 나오는 게 오히려 다각형이야. 다각형. 그래서 이제 뭐냐면 다각형 수열 볼 거야. 다각형 수열. 다각형 수열. 거기 근데 약간 좀 개념을 치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요 17페이지에 요 이번에 무슨 뭐 공식처럼 막 3개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별도로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왜냐면 이것대로 안 돼. 그래서 그래. 직사각형 모양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막 그때 모양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각형 수열은 이거 좀 이해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다각형 수열은 뭐냐면 이런 거지. 지금 원수열이 아니라 각진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해볼게. 삼각형이 있어. 이 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몇 명을 배열할 거냐면 6명을 내가 앉힐 거야. 6명을 앉히려고 해. 6명을. 그럴 때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인데 6명을 다각형 수열을 설명하는 방식은 얘가 두 가지가 있어. 예전에 특히인데 지금은 이제 수리논술이 조금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예전에 수리논술을 볼 때 이 원순열 이론 설명하는 거라든지 뭐 다각형 순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복 조합에 관한 거라든지 막 그거를 막 물어봤어.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다각형 순열을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직순열로 출발해가지고 똑같이 직순열로 출발을 해서 중복 제거, 중복이 된 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출발을 원순열로 하는 거야. 출발을 원순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미가 다른 것을 곱하는 거지. 의미가 다른 것 곱하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두 개 다 지금은 공부를 하지만은 우리는 요거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 두 번째 방식으로. 근데 가끔 이제 문제집 같은 데 보면 해설지 보면은 이걸로 푼 게 있고 요걸로 푼 게 있고 뭐 왔다 갔다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혼동을 해. 시험장 가서 곱할지 나눌지 두 개가 항상 혼동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요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야. 더 쉬워. 그리고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직순열의 개수를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중복 카운팅이 된 걸 제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6명을 여기 세울 거지 얘들아. 6명을 세울 거야. 그럼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 직순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명을 별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겠지. 그럼 이 중에 분명히 같은 게 있어. 같은 거를 제거를 해주겠다는 거지. 같은 게 어떤 거냐면 A라는 애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 A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 그러면 당연히 A가 여기 앉을 때하고 여기 앉을 때하고는 느낌이 다르지 얘들아? A가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면 당연히 여기가 더 좋겠지. 자리가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없잖아 여기. 그치? 오른손잡이면 여기가 좀 더 불편하지. 사람이 걸리적거리니까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당연히 다른 자리야. 그런데 지금 A가 여기 앉았다고 했을 때 여기랑 같은 의미 자리 있지. 실제로 똑같은 거 어디니? 여기에 A 앉아 똑같은 의미잖아. 그 다음에 어디? 여기에 A 앉아도 같은 자리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게 몇 개씩 있지. 같은 게
세 개씩 있어. 세 개씩. 세 개씩 있잖아. 3으로 나눠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순열로 판단을 한 다음에 같은 것을 제거하는 거야. 이 방식. 여기에 앉으나 여기에 앉으나 여기에 앉으나 같은 의미라는 거야. 오른쪽이 뚫려 있잖아. 오른쪽이. 예.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600을 3으로 나눴어. 600. 그러면 얼마니? 600이 720이지. 720을 3으로 나눴으니까 240. 이렇게 나오지.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원순열로 추가하는 거야. 지금 얘는 분명히 삼각형인데 얘를 원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탁. 원탁이란 물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뺀 다음에 팩토리얼 붙였지. 그러니까 원순열로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6명인데 한 명 뺀 거지. 그러니까 5팩토리얼. 이게 바로 원탁이라고 가정했을 때야. 이게 바로 원탁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가지수인데 여기다가 이제 다른 것을 곱한다는 거야. 이게 원탁하고 다르지. 봐봐. 원탁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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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 의미가. 그런데 지금 내가 아까 전에 이미 얘기했지만 봐봐.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느낌이 다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느낌이 다르지. 그럼 얘가 몇 칸? 여기 한 칸 이동하고 두 칸 이동했을 때, 두 칸 이동을 했을 때 비로소 똑같은 의미의 자리가 나오지. 아니구나. 두 칸 이동했을 때, 두 칸 이동했을 때 똑같은 의미가 자리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다른 거. 의미가 달라지는 거의 개수를 곱해주면 돼. 예, 그래서 이 결과는 5팩토리얼 얼마니까? 120이지?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와. 240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 방식보다는 요거로 우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더 쉬워. 조금 더 복잡한 다각형 가면은 원순열로 접근해서 다른 거 곱하기로 하는 게 훨씬 쉽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문제집이 근데 어떤 문제집은 이걸로 막 푸는 게 있어. 그렇지? 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거에 혼동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로 원순열로 이제 공식을 써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시켜 보면 돼. 한 칸, 두 칸 하면 똑같은 자리 나오지. 이 곱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다각형인데 만약에 직사각형이라고 해. 직사각형. 여기 세 자리, 여기 세 자리, 여기 한 자리야. 요거 한번 구해볼게. 8명을 배열할 거야. 8명을 배열하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얘를 뭐로 보자고? 스타트는 원순열로 접근해야 돼. 원순열. 그러면은 8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스타트는 누구? 7팩토리얼. 그렇지. 그 다음에 자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에 개수를 세볼 텐데 지금 A가 여기 앉았어. A가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봐. 이 자리랑 똑같은 의미의 자리 이동시켜 보는 거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가야지. 네 칸을 가야지 주로 비로소 똑같은 의미의 자리가 등장하지. 뭘 곱하자? 4를 곱하자. 7팩 곱하기 4. 알겠니? 이런 식으로 다각형 수준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공식화하는 게 아니야 이거. 왜냐면 모양이 조금씩 막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지. 들어왔니? 소리만 좀 없앨게. 잠깐만. 보자. 그래서 다각형 순열까지 좀 해서 다각형 순열 다시 한번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다각형 순열을 설명하는 방식. 직순열하고 원순열이 있는데 원순열로 한 다음에 다른 의미의 이 다른 것을 곱하는 방식이 훨씬 수월하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 그 개념 원리에 그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걸로 외우지 말고 내가 설명한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 연습을 해볼 텐데 이 다각형 순열 필수 예제 2번 가보자고. 2번 필수 예제 2번죠. 지금 오각형이 어디 있어? 오각형. 선생님, 처리 안 해. 내거
켜놓고 왔어? 잠깐만. 이거 미적도 이거 개념을 사는 거요? 무조건 제가 살래 안 줘. 어차피 무조건 한 있을 때. 네, 살게요. 이거는 그냥.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필수 예제 그거 한번 봅시다. 필수 2번 한번 간단히 해볼래 이거. 뭐 설명을 들었으니까 문제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각형 여도 이러한 다각형. 지금 10명이 이 정오각형의 모양의 탁자에 앉는 경우지. 그럼 출발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원순열로 출발을 해서 다른 것을 곱하는 방식. 이 두 번째 방식이 훨씬 용이하다는 거지. 그리고 성원이는 좀 늦게 왔잖아. 그래서 내가 앞부분을 좀 녹화를 좀 했거든. 그러니까 이따가 유튜브로 좀 봐. 성원이는. 봐봐. 필수 예제 그 2번을 보면은 10명이 앉아. 그럼 원순열이라면 9명 하나 빼서 팩토리얼 붙이면 되니까 여기 바로 원순열의 개수인데 의미가 달라지는 점 개수 세면 돼. 그럼 A가 여기 앉았어. 이제 오른쪽이 뚫려 있지. 그지? 그럼 몇 칸 이동하면 되니? 한 칸, 두 칸만 이동하면은 똑같은 의미의 자리가 등장하지. 똑같은 의미의 자리. 그래서 얼마를 곱하자? 2를 곱하자. 그 탑을 누르면 9팩토리얼 곱하기 2. 이거 계산하기 너무 짜증나지, 그지? 9팩은 좀 숫자가 커. 그래서 우리 숫자만 계산하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식만 세워보자고. 9팩 곱하기 2. 이게 바로 답이 되겠지. 그리고 유제 나와 있는 것들도 다각형 쉽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3번 쪽으로 할 텐데 우선 얘가 원순열이라는 느낌을 좀 와야 돼. 봐봐.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그렇지. 정삼각형이 아니면 당연히 원순열이 아닌 거지. 그런데 지금 얘가 필수 예제 3번을 봤을 때 필수 3번을 보면은 얘가 정삼각형이야. 정확히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4개의 영역으로 나눴을 때 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눴을 때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가 순환이 되겠지? 이게 회전이 된다는 거야. 회전이 되니까 다 같은 힘인 거지. 지금 친절하게도 괄호 안에 보면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이 얘기가 써져 있지만 정삼각형이라는 말 안에서 만약에 괄호 안에 내용이 없더라도 나는 원순열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얘를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대. 4색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색칠하는 방법이지. 그러면 가운데 거 먼저 칠해야 돼. 이 가운데 들어갈 색을 하나 골라야 되겠지. 4가지 색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40. 그 다음에 요 사이드에 있는 세 군데. 얘가 바로 뭐냐면 원순열이 적용되는 게 있지. 회전시켜도 똑같잖아. 그럼 남은 세 가지 색을 여기에 칠할 건데 원순열이니까 3에서 하나 뺀 다음에 팩토리얼, 즉 2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답은 얼마냐면은 4 곱하기 2니까 8, 8가지 하나 되겠지. 그래서 이런 정삼각형뿐만 아니라 내신 시험 문제에는 유제의 그 확인 체크 22번 같은 게 입체 도형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 입체 도형. 그러니까 밑바닥이 뭐 정사각형, 뭐 정몇각형일 때 밑바닥이 옆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옆면은 모두 합동이지. 그 옆면이 모두 합동이 되기 때문에 옆면을 색칠하는 방법은 항상 원순열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확인 체크 22번 있지. 내신 문제 보면 이게 아주 많이 나와. 입체 도형이. 그러니까 밑바닥이 뭐 정사각형, 뭐 정오각형, 정몇각형일 때 옆면이 항상 모두 합동이니까 옆면은 원순열을 이룬다. 그래서 밑바닥에 먼저 칠하고 그러니까 22번 한번 해보면 식마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밑면이 정사각형이니까 22번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색이니?
오색을 모두 사용한대. 그럼 5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지. 밑바닥에 칠할 거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남은 4가지 색을 옆면에 칠할 건데 옆면에 칠할 건데 지금 누가 방금 뭐라고 했었니? 내가 지금 화면을 못 봤어. 메시지 보내려면은 그치? 호스트 말고 신재룡이라고 써 있는 그걸로 보내야지 내가 딱 볼 수 있어. 누가 방금 쓱 지나갔는데 내가 메시지 못 봤어. 22번 22번은 OC1 OC1 곱하기 그 다음에 옆면 4개 면이지. 4개 면을 칠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지. 원수령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중복순열을 갈 거야. 중복순열. 앞부분에 좀 수월하지. 근데 이게 확통을 좀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확통으로 옮겨버릴까 뭐 그런 욕구가 좀 들 수도 있어. 이게 잘 맞는 사람도 있어. 난 유독 확통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한번 공부를 방학 때 한번 해보고 나는 진짜 미적분보다는 확통이 맞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미리 얘기하면은 확률 통계에 좀 심한 문제는 좀 어려워. 심한 문제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걔는 수능에서 대비가 돼. 왜냐면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 정확히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돼. 그래서 근데 뭐 이과 쪽은 조금 선택 과목을 좀 제약을 두고 있는 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여간 우선은 뭐 방학 동안에 한번 1등을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으로 넘어가볼게. 중복조합이 아니라 중복순열. 우리가 이제 원순열하고 다각형 순열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 중복이야. 이제 드디어 이제 중복이 등장해. 중복순열이야.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된다는 거야. 중복. 그러니까 새로운 기호가 등장해. 새로운 기호.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앵계 중에서 알게를 뽑는데 그게 순열이었는데 뽑아 배열하는 게 순열이었는데 뽑을 때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앵계 중에서 알게를 뽑는데 중복해서 뽑아서 배열하는 거. 걔를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써. 얘 때 파이 n 파이 r. 얘는 프로덕트의 약자야.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n 파이 r 이렇게 기호를 쓰기로 한 거고 요거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한다. 계산법까지.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순열을 배웠을 때 NPR을 배웠는데 NPR을 배울 때 이 당연히 n은 r보다 크거나 같았지. 기억나니? 수화할 때 당연히 앞에 놈이 뒤에 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4명을 뽑아? 말이 안 되잖아. 4명을 뽑아서 배운다? 말이 안 되지. 그렇지만 중복에서는 달라. 왜냐면 중복해서 뽑아낼 거기 때문에 뽑는 횟수가 뽑히는 놈보다 더 많아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요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 여기. 누구의 누구 제곱이냐. 그게 항상 헷갈린다는 거지. 그래서 중복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복 조합의 기호를 써봤는데 중복 순열의 기호를 써봤는데 이 앞에 있는 놈 있지. 앞에 있는 놈. 얘가 바로 뭐냐면 중복되는 애야. 중복 가능한 애. 뽑히는 애지. 쉽게 얘기하면 얘가 뽑히는 애야. 중복 가능해서 뽑히는 애. 걔가 앞에 있는 거야. 걔가 바로 계산할 때는 요 미세 자리에 오는 거고. 요거를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은 우선은 학생들이 계산법에서 실수 많이 해. 계산법에서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파이 3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제는. 그럼 얘를 해석하면 뭐냐면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아서 배열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 이거의 계산 어떻게 한다? 2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꼭 3의 2제곱을 해가지고 틀려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지. 그래서는 중복 수열의 계산법 먼저 공부를 해봤어.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함수의 개수지. 함수의 개수야. 우리가 리딩 케이스, 각 테마마다 리딩 케이스의 문제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걔한테 막 끼워 맞추거든. 비슷한 형태면은 함수의 개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지만은 얘가 가장 리딩 케이스야. 함수의 개수. 거기 우리 보면은 그 22페이지 보면은 22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괄호 3번 보면은 뭐 중복 순열 유형들을 막 뭐 문제를 몇 개 적어놨지. 8가지. 정수의 개수, 뭐 동그라미 이번에 기명투표, 그다음에 모스부, 뭐 깃발 신호 막 쭉 나와 있는데 꼭 얘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중복 순열의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되고 가장 리딩 케이스는 이 함수의 개수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함수의 개수 한번 생각해본다면 이거지. 함수의 개수 A, B, C잖아. A, B, C가 여기 1, 2지. X에서 Y로 대응되는 거. 요게 지금 F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 함수의 개수.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함수인지 아닌지는 얘만 쳐다보는 거지. 화살을 던지는 애들 얘네만 쳐다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수 시간에 뭘 배웠냐면 모두 쏘고 한 발씩만 쏴야 되지. 이 원칙만 만족하면은 함수를 만족하는 거잖아. 1대1 함수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함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그러면 먼저 A가 던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A가 던질 수 있는 가지수 2가지지. 1 아니면 2 던질 수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B가 던질 수 있는 거는? B가 2 던질 수 없니? 가능하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쏘고 한 발씩 이 원칙만 지금 만족하면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2의 세제곱이지. 계산은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해왔잖아. 수화 함수 단어 할 때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야. 그럼 얘를 우선 우리가 이제 기호로 한번 표현해보면, 그러니까 내 중복 순열의 기호를 배웠으니까 얘가 중복 당하는 애지. 뽑히는 애잖아.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중복으로 가르쳐서 몇 개? 3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2, 8, 2, 3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함수의 개수고, 그 다음에 뭐 빈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무기명 뭐 이런 거. 무기명이랬다. 기명이지. 기명투표. 기명투표도 똑같아. 얘들아 생각해봐. 아니 내가 지금 함수의 구조에 딱 맞추면 된다는 거야. 아 기호 1번이야. 얘 기호 2번이야. 그렇잖아. 유권자가 3명 있어. 유권자 3명 있는데 기호 1번, 기호 2번 투표하는 거 아니네 이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라는 요 리딩 케이스를 하나 알고